특히 이제 경제, 그러니까 민생과 외교 안보가 직결돼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외교, 특히 이제 동맹, 음. 그리고 이 이른바 자유의 가치, 또 음. 인권의 가치, 보편적 가치 음. 이걸로 통해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 결국에는 일본과 또 미국과의 동맹, 군사 협력 음. 이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싶은 일관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뭐 좋게 말하면 일관되다 그러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외눈박이로 음. 보는 것이죠. 좌우가 균형 있게 안 보이니까 네. 일단 동맹 편향형 동맹 평양형. 예. 어떤 독선 독주 일방 통행을 좋아해요. 네. 예, 그런데 이건 내가 뭐 인신 공격을 하자고 꺼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실제 사고 체계가 음. 일단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이제 편향된 한쪽으로만 편향돼 있다. 이런 어떤 데다 거기에다 근본주의적 또 심성까지 결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음. 자기 반대하면 다 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음. 적을 남발한다고. 적을 남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어떤 저 주관적 프레임, 네. 그 하나의 어떤 주술적 프레임, 주관까지 또 내가 좋은 말이다. 실제로는 주술적 프레임으로 네. 스스로를 가둔다. 음. 어, 그게 어제 그 회의에서도 드러났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본 회의? 어제 그 외교 관련된 어.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네, 어.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어쨌든 어. 이 청와대에서 아. 외교 관련된 예, 회의가 안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입장을 재천명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왜 국민들과의 토론을 음. 비공개 말고 공개로 해야 되지 왜 비공개로 토론했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예. 지금 현재 외교 안보 정책이 맞는 방향이냐 이런 문제들 계속 그거 제기가 아무도 되고 있는 거 모르죠.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체는 뭐냐면은 물론 독도나 후쿠시마 같은 이런 어떤 탈탈 털리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의 상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경향성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불확실한 세계로 성큼성큼 막 뛰어들어가는 네. 이 모양이 두려운 거예요. 음. 어디로 가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가 냉전 이후에 어떤 국가의 생존과 번영, 더 나가서 국민의 안위를 지켜온 네.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었고 음.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해륙 국가라 그랬는데 네. 해양이며 대륙인 국가, 해륙 국가로서의 우리 생존의 기반, 우리 생활권을 확대해온 네.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의 역사였는데 이렇게 외교 정책을 급진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동안의 어떤 우리 생존의 기반을 더 강화하고 유지하자는 거냐 아니면 파괴하자는 거냐. 그런데 그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우선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무언가 이런 전략의 전환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지 모를 때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국민에게 위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어떤 급진적 외교 정책의 전환 그거는 아태 정책이 인태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프레임의 전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인태 전략이죠. 원래 아태 전략, 아태 아시아 전략이었는데 태평양 얘기했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아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1980년대 이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에서 경계선 바깥에 존재하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30년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아태 프레임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 미얀마, 아하. 브루나이, 베트남, 홍콩 뭐 이런 어떤 이제 아시아권에서 역동적인 발전 그리고 세계의 황금이 모여드는 가장 비전 있는 지역 네. 이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이 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 생겼고 그렇죠. 아셈이 생겼고
아페크가 생겼고 그런 회의 체들이 지금 최전성기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 거기 중심에 아시아가 있고. 예. 어. 이게 최전성기를 노리고 있는 하필이면 요때 아태 담론이 부정되고 인태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인태 전략만 계속 내세우고 있고 인태 전략에서 우리가 여기 뒤처지면 안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 전략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인태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태와 아태 차이는 네. 아시아가 빠졌다는 거예요. 인도양과 태평양이에요. 그렇네요. 아시아가 빠졌어요. 네. 아시아는 유라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 아주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군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가장 자해적 정책입니다. 자해적 정책. 예, 유라시아가 우리 저기 노태우 대통령 이래로 생존의 기반이었거든요. 네. 지금 저기 미국 일본 합쳐봤자 우리 저 무역액의 1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 홍콩 뭐 이렇게 저기 대륙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아도 있고. 이쪽이 24%에서 26%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중국과의 무역액보다는 네.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최초로 역전이 됐습니다. 신남방 정책 우리가 좀 신남방 들어봤었고. 정책. 예. 그러나 그게 탈중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세안하고 무역이 늘고 제가 그래서 아태 전성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성기를 구가했다고 해서 그게 그럼 탈중국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 네. 그러면은 이 저기 신흥 시장으로서의 네. 이제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아세안이 중요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제시한 신남방 정책이 격한 환영을 받았어요. 굉장히 격한 환영을 그래요. 받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외교부 아주국이 바빠진 거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인태 전략이 발표되면서 기존의 아태 전략을 뭉갰거든. 그러니까 이 아태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가장 긴급하게 많이 오는 문의가 뭐냐면 기존의 신남방 정책이 좋았는데 그건 부인하는 거냐? 그래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봐요. 내가 말레이시아 대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부인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아니면 왜 바꿨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인태라는 거는 미국의 전략이고 일본의 전략인데 아세안 국가들은 거기에 아직 흡수가 안 돼 있거든. 인태 전략에 흡수가 안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묻는 게 이건 이제 아태 전략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역으로 지금 묻는 거거든. 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못하지. 뭔 대답을 해? 대답을 하기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인태 전략은 일종의 어떤 그 저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하고 손잡는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시안 국가들은 관망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지금 저기 쿼드라고 하면 4개국 안보대화인데 네. 그게 이제 호주, 일본, 인도, 미국 아닙니까? 그랬는데 인도가 협조를 안 해요. 오히려 아세안 국가처럼 돼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하고 손잡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러시아 이제 석유 수입하고. 뭐 인도 태평양 뭘 협조를 합니까? 요즘은 저기 자기 갈 길 가겠다는데 내 코가 석자고 내국 이기 우선이라는데 네. 인도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없어요. 인도 없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 붕어빵에 붕어 없는겨? 그것처럼 붕어빵처럼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4월에는 뭐 이번 달에는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의회 가서 연설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회의를 보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못한 거 아니냐? 국빈 방문 못했잖아. 우리는 한다. 이렇게 또 비교를 하기도 하던데. 아니 뭐 엄청 매달렸는데 그럼 네. 해주겠지. 뭐.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야 상하 양원 합동 연설 뭐 아니 하면 그리고 좋다. 저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했잖아요. 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영어 연습하느라고 발음 교정하느라고 네. 미국에 출국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사가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 연설 전날 호텔에 앉아가지고 네. 오늘 저 연설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거 발음을 교정하러 네. 이제 영어 잘하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호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조금 이렇게 바꿔보실게요. 이렇게 그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죠. 발음이 한 순간에 바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이제 우리 행사 그 사절들이 갔는데 네. 저기 정갈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 내일 중요한 이 연설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회의 중지, 그다음에 일정 없음. 그러니까 저기 저 특별히 긴급한 일 아니면은 네. 일정 없고 영어 연설 준비하겠다. 이러니까 윤창중 대변인이 맘 놓고 술 먹은 거야. 그런 야 또 자유 비화가. 시간이래. 들어오지 말래. 그래서 맘 놓고 술을 자유다. 먹은 거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에 안 찾는다는 거요. 그래서 그레이브 사건이 터진 거요. 그놈의 영어 때문에. 네. 그놈의 영어 때문에. 자, 윤석열 그러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또 영어 연설할지. 영어 영어를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네, 한국어. 그리고 연설 뭐 하다만 하는 거지. 뭐 그게 맨날 긴 연설 못 해요.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국내 동영상에 박근혜의 영어 학습법 이걸 영어 어학원에서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뿌려대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잖아. 네. 그런데 이게 뽀록난 계기가 그 저기 다보스 포럼에서였어. 네. 다 모든 정상이 자국어로 연설하는데 혼자만 영어 연설을 또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네. 그 다음에 일문일답 시간인데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영어로 질문을 한 거야. 당황. 근데 문제는 못 알아들은 거였는데 박근혜가 뒤돌아봐서 통역을 찾는 거야 아마. 그러더니 시간이 없고 이게 회의가 엉망이 되니까 안 되겠다. 저 이런 질문 하신 거죠? 제가 답변하겠는데 엉뚱한 답변이지.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했거든. 이게 KBS에 나갔어 그대로. 그러다 KBS가 이 장면을 계속 방영하기가 민망하니까 네. 황급히 스튜디오로 옮겨 카메라를. 그래서 중간에 끊겨 생방송이. 내가 이걸 보고 어이가 없어 기가 막혀가지고 다음 날 저기 저 페북에다가 네. 당신의 영어에 대한 그 허영심이 국격을 떨어뜨렸다. 아베 총리도 일본어로 하더라. 왜 영어 연설에서 이 개망신 당하냐. 이 페북 글이 그날 네. 난리가 났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듣자 하니까 청와대에서 네. 이 페북 글이 나가고 대책 회의가 열렸대. 어. 그래가지고 대책이 뭐가 나왔을까? 아니 다시는 영어 연설 안 하는 다시는 걸로. 영어 연설. 그랬는데 네. 베이징에 가서 중국어 연설을 했잖아. 거기서 중국어 연설을. 그랬는데 그래서 박근혜 인기가 그냥 베이징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이 200만 권 나갔대. 그래요. 그때 인기가 무지 좋았거든. 중국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가 되는 걸로 착각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전승절 기념식에 갔잖아. 네. 갔는데 비행기 전용기가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트랙이 깔리고 네. 거기에 중국 안내원이 기내로 먼저 들어온 거야. 근데 대통령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안내를 하겠다 그러면서 뭔 말을 더 하는데 네. 중국어로. 근데 멀끔히 쳐다본 박근혜 대통령이 또 못 알아듣는 거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수습돼야 되는지. 거기 그랬는데 당황스럽네요. 그때 조원진 의원이 따라갔었어. 조원진이요. 조원진 의원이 따라갔는데 우리 공화당 대표. 이 양반이 저 대우 출신이거든 기업. 거기 중국 지사에서 일했다고. 잔뼈가 중국에서 굵었거든. 알아들은 거야 저 중국어로.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황급히 안내를 한 거지. 저 중국어로 하는데 앞에서 아무도 수습을 못하길래 저 뒤에 있던 조원진 의원이 튀어나간 거야. 구해줬네요. 그래서 구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안내하러 온 사람도 이상하다. 잘했는데. 내가 중국어 잘한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예. 비행기 딱 쓰는 순간부터 개망신 당했다니까. 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외국어가. 음. 중국어도 안 돼, 영어도 안 돼. 그리고 프랑스어는 더 참혹했어. 불어로 연설 했지, 했었죠. 했지. 그런데 저기 정관사 조동사가 개판으로 뭐야. 알다시피 어렵죠 불어가. 이 불어는 예. 이 관사하고 명사는 죽어도 안 떨어져. 드골 공항이 왜 드골 공항인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드가 영어로 더. 고리아 이름은 그냥 골. 대부분 드골 대통령 이라는데 네. 그냥 골 대통령이야. 골 때리는 대통령이야. 근데 앞에 드가 붙었는데 그래서 예. 얘들은 이게 죽어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 어렵네요. 어려운 거야 불어가. 이거. 예. 그러면 나는 잘하냐? 네. 하나도 못해. 나 역시도.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래서 괜히 나는 오해하지 안전해.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아싸리 못하는 게. 네. 제가 평생 음주운전 그 사고를 친 적이 없잖아요. 운전 못하세요 혹시? 운전면허를 아예 발급을 안 받아. 원천봉쇄를 다 해놨다고. 워낙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원천봉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이네요. 이래서 깨끗하잖아. 사고 칠 일이 없잖아. 네. 아싸리 못하는 게 아싸리. 나. 야, 이 영어, 중국어, 불어 연설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개망신 당했지. 야, 우리야 그거 뭐 난리도 아니고 인기 올라가고 뭐 시민들이 다 속은 거지 그래. 알고 보니까 개털이더라고. 그만큼 진짜 외국어 그래서 중요한데. 집권 후반기에는 외국어 연설을 한 건도 안 해 또. 내가 그 허영심 버려라 그랬거든. 네, 그걸 또 듣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너 영어 못하는 거 뽀록 났다 임마. 그러니까 이제는 쪽팔려서 안 해. 거기에다 독서도 안 해. 그러니까 그때 마크 리포트 대사가 칼 맞았잖아.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광화문에서 병원인가 그 세종문화회관. 입원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것도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그냥 큰 실수를 한 건데 네. 하도 언론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리포트 대사의 그 병원에서의 근황을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근데 뭐라고 냈냐? 네. 한미 동맹의 바이블인 존 오버더포 교수의 투 코리아를 읽으면서 요양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으로 찾아가면서 이 한미 동맹이 아주 그 권위 있는 책을 읽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또 인사를 해. 그런데 그 책 내용이 돈 오버더퍼의 투 코리아는 네. 책의 앞에 3분의 1이 박정희 뒤지게 씹어버리는 비판적인 욕기 그냥 그래. 카터 대통령하고 그 비사 그리고 얼마나 학생들 잡아들이고 민주 인사들 탄압하는 거기에 그거 읽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그 독재자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바스치고 말이요. 그러니까 독서도 안 해. 예. 내가 보니까. 나 이거 참나 아주. 예. 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은 대량 난감인데, 응? 네. 대량 난감. 대량 난감했던 시절이 있었고 어떤 언론도 네. 이런 문제를 안 쓰는 거야 이게.